깨달음의 사회화로 대표되는 선지식 태공 월주대종사의 49제가 엄수됐습니다. 영상 속 생전 법문에 불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보살행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다시 오기를 발언했습니다. 총지종이 종조 원정대선사 열반 41주기를 추모하는 멸도절 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종령 법공대종사는 정진하는 길만이 종조의 유훈을 받들고 진정으로 추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고려 공예품 8점이 8개월간의 보존과 복원 작업을 마치고 공개됐습니다. 특히 부처님 전에 정수를 바치는 공양구인 청동 정병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화학안료가 방리되면서 전통안료의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전통제법의 재현만큼 전통안료의 품질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웅전과 관음전 등 사찰 전각에 봉안되어 있는 불화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 불화반 5분 향회가 마련한 전시회에서 불화를 통해 부처님의 법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다큐멘터리 작품을 모아 선보이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개막합니다.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이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정진하는 모습이 담긴 영화 등이 상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깨달음의 사회화로 대표되는 한국불교의 선지식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49제가 어제 김제 금산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월주대종사의 보살행을 가슴에 새기고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시길 발언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모두가 한 뿌리라며 어려운 나라 이웃들이 마실 물을 찾아 지구촌을 누볐던 월주대종사. 원적에 든 지 49일째 되는 날인 어제 전국의 사부대중이 김제 금산사에 모여 태공당 월주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수봉 세민대종사를 비롯한 원로 스님들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등 주요 소임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대종사는 이 시대의 불교를 이끌어온 용쌍용 정법 해명을 지킨 태등이었습니다. 49제는 상단불공을 시작으로 문도대표 도영스님의 헌향, 어산어장 임묵스님 집전에 종사영반, 헌화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당 밖 스크린을 통해 추모 영상 속 월주대종사의 생전 법문에 불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은사스님이 떠난 빈 자리를 아쉬워했습니다. 저희들은 큰 스님께서 남기신 깨달음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큰 스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어느 선지식을 찾아서 그 길을 여쭈어야 합니까? 사제인 법주사조실 월서 스님도 스님과 일화를 소개하며 속한사발을 발언했습니다. 월주사형님, 저 도솔촌 내원궁에 보배궁전에서 오래 계시지 마시고 속한사바 하셔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중생들을 속히 빨리 와서 제도하시기 바랍니다. 문도대표 도영스님은 월주대종사의 보살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많은 기원 발언했고 또 스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잘해야 되겠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위안부 할머니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등 깨달음을 지구촌 곳곳에 나눴던 월주대종사. 사부대중은 보살행으로 가르침을 준 월주대종사를 추모하며 이 땅에 속히 다시 돌아오기를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태공당 월주대종사가 주석했던 미국 LA 반야사에서도 49제가 봉행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주지 현철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49제가 엄수됐습니다. LA 반야사는 1980년 신군부가 12.7 범난을 일으키자 월주대종사가 미국으로 떠났을 당시 주석했던 곳으로
이곳에서 참선 수행을 통해 미래에 대한 해안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월주대종사는 14년 만에 다시 총무원장을 맡아 종단 개혁과 12.7 법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섰습니다. 월주대종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건립해 30여 년간 헌신했는데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제150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를 맞아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정부에 조속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청하며 오체투지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더불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군이 가한 행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적 차별 행위라며 사회에 더 이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사회노동위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차별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행해진 것은 차별 정도가 아니라 폭력적 차별입니다. 사람의 여성의 몸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재 14군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분들한테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힘이 될 거라 믿고 있고. 창종 반세기를 맞은 총지종이 종조 원정대성사의 열반 41주기를 추모하는 멸도절 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종령 법공대종사는 정진하는 길만이 종조의 유훈을 받들고 진정으로 추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그 교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상이 없으면 안 되고 사상으로서 그 교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면 안 된다. 한국 밀교 종단인 총지종이 어제 총본산인 총지사 원정기념관에서 창종주 원정대성사 열반 41주기를 추모하는 추선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종령 법공대종사는 창종 반세기가 흐르면서 원정대성사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가르침과 법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면서 멸도절은 법통이 계승된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진하는 길만이 종조의 열반을 진정으로 추선하는 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종도들은 종조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통해 정진하고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이 종조님의 유훈을 받드는 길이며 종조님의 열반을 진정으로 추선하는 일이라고. 190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원정대성사는 1972년 12월 24일 총지종을 창종하고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하다 1980년 9월 8일 입적했습니다. 총지종은 앞서 원정대성사의 진영을 새로 조성해 봉안하고 원정기념관을 정비하는 등 창종 50년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성사에 붙인 손기현 선생의 항일 독립운동 활동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종조의 창종 정신과 종단 정체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종령 법공대종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인산정사와 서울 경인교구 스승, 교도들은 종조의 진영에 향과 꽃을 올리며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런 하나하나 마음이 모여서 또 합이 되고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또 종단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지종은 오는 12월 15일 50년의 종단 발자취를 정리한 50년사와 종조 일대기 출간 등 창종 50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벨기에에서 온 고려 공예품이 8개월간 보존과 복원 작업을 마치고 공개됐습니다. 특히 부처님 전에 정수를 바치는 공양구인 청동 정병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려 청자의 신비로운 색감을 품고 있는 공예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청빛 배경에 하얀 구름 사이를 날고 있는 고풍스러운 학과,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연꽃 무늬는 고려시대 귀족 문화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상상케 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고려 미색전은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 작품들입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과 벨기에가 수교를 맺은 지 120주년이 되는 해라 이를 기념하여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에 소장된 한국문화재 8점이 보존 처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내에서 보존 처리를 하고 처음 국내에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현재 20여 개국에 20만여 점이 소장돼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은 우리 문화재가 적절한 시기에 점검을 받고 안전하게 보존 활용될 수 있도록 국외소재 문화재 보존, 복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고려시대 작품 8점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과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청자, 상감, 포도 동자무늬 주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벨기에에서 복원된 손잡이와 주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꼬인 모양의 손잡이와 또 주구를 새롭게 복원하였고 뚜껑도 함께 복원하여 완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작품들 곳곳에는 고려시대 찬란했던 불교 문화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동 정병은 깨끗한 물을 담아 부처님 앞에 바치는 용기로 쓰였고 스님들이 들고 다니던 물병에서 유래했습니다. 정병에 담긴 물은 중생의 모든 병과 고통을 치유해 준다고 믿어져 왔는데 이번 복원 작업을 통해 고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안정화 및 강화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우리의 선진 보존 기술로 보존 복원된 고려시대 공예품 8점을 통해 고려시대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미와 색을 감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7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고 벨기에로 돌아가서도 복원기념 기획 전시가 열려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화학 안료가 벗겨지면서 전통 안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특히 사찰 단청에 쓰인 전통 안료의 품질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학술 대회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통 사찰의 외양을 장엄하고 오방색을 통해 극락정토의 시련을 표현하는 단청. 조상들은 천연 전통 안료를 활용했지만 19세기 이후 값싼 화학 안료가 들어오면서 널리 쓰였습니다.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복원 과정에서 사용한 인공 안료에 박락 현상이 발견되면서 전통 안료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어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통 재료의 가치와 미래 학술 발표회에서 전통 단청 안료를 주제로 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많은 분들의 또 질의와 질문과 토론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 발표회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보건기술연구실 연구원들이 전통 안료의 보존과 복원 연구 현황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연구소는 천연 암석 안료에 쓰인 원료 광물의 산출지를 고문헌 기록을 토대로 조사하고 사찰 건축물에 활용된 안료의 종류와 보존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금 단청이 확인된 문화재는 모두 14건으로 그중 13건이 사찰 건축이고 1건이 궁궐 건축에 해당됩니다. 또한 금단청은 대부분 금박으로 조성되었으며 전라도 해남 미왕사 대웅전에서는 유일하게 금분의 형태로 조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전통 안료 제법을 재현하고 단청 복원용으로 적합한 전통 안료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고문헌에 기록된 여러 가지 제법을 직접 재현, 시공하고 촉진 내후성을 시험해 품질 기준을 세워 실용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품질 기준 수립 같은 경우는 전통 소재에 대한 품질 기준으로는 최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수립된 품질 기준은 단청 소재 관련 문화재 정책 수립의 기준 자료로 활용해서 현장에서 최소한의 품질이 확보된 전통 안료가 문화재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통 안료 제법 복원과 품질 기준 마련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서 생산 활성화를 통한 단청의 원형 복원, 보존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대웅전과 관음전 등 사찰 전각에 봉안되어 있는 불화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조계사 불화반 5분 향회가 마련한 전시회인데요. 불화를 통해 부처님의 법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웅전에 봉안되는 석가모니 후불도 영산회상도라고도 불리며 후불은 불상 뒤에 걸리는 불화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는 신중도는 석가모니 불을 모신 대웅전 등에 봉안됩니다. 조계사 불화반 5분 향회가 올해로 3번째 마련한 전시회, 칠성도와 산신도 등 사찰의 대웅전과 관음전, 약사전, 칠성각 등에 봉안되는 불화작품 18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한 게 저희가 전각 하나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웅전 있고 극락전 있고 관음전, 산신각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사찰의 전각 하나하나를 구성을 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자, 우리 사찰 나들이 가자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조계사 불화반 5분 향회는 불화를 그리며 수행하는 도반들의 모임입니다. 지난 2017년 처음 전시회를 열고 불화를 통해 대중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고 있습니다. 산신각의 이제 산신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민간 신앙에서 접해진 거잖아요, 불교에서. 그럼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보살님들은 많이 또 공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관세음 같은 경우에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보고 좀 마음의 힐링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5분 향은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등 5가지 공덕을 향에 비유한 것으로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선을 따라 부처님을 그리는 마음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수행의 과정이기에 작품 활동에 힘쓰며 바른 법의 향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 하나에 혼을 담아서 부처님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이 불화를 스승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조계사 불화반 5분 향회의 전시회는 오는 14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리며 작품을 통해 부처님의 법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전 세계 수작 다큐멘터리 작품을 모아 선보이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영화제에서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이 여성 불교학 박사 학위에 해당하는 게쉐마를 받기 위해 정진하는 모습이 담긴 영화 등이 상영됩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티베트 불교가 확립되고 줄곧 비구 스님의 전유물로만 여겨진 불교학 최고 학위 게쉐. 2012년 달라이라마가 여성 출가자에게도 이 학위를 허용하면서 비구니 스님들은 여성 불교학 박사 학위에 해당하는 게쉐마를 받기 위해 치열한 정진에 나섰습니다. 학위에 도전하기 위한 수학 기간 17년, 시험 기간만 4년에 이르는 대장정을 현재 수십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통과해 게쉐마를 취득했습니다. 영화 게쉐마의 탄생은 최초의 게쉐마인 남돌 푼속 스님과 그룹 일원이었던 다른 스님들의 수행 여정을 그려냅니다. 9일 개막하는 제1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단편 경쟁작으로 누구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리천장 같은 것들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멀리 티벳의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그 여성들이 마주하는 이런 입장도 같이 비춰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는 올 초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국민의 저항과 결기를 보여주는 작품도 상영됩니다. 민주화를 염원하는 시위대에서 북을 치며 사기를 돋우는 청년들을 그린 저항의 드럼 소리는 시위대를 탄압하는 군부와 이에 맞서는 시위대의 엄혹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저항과 민주화를 상징하는 세 손가락을 펼친 채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의 표정에선 미얀마의 더 나은 내일을 염원하는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또 다른 작품 새드필름은 가면을 쓴 채 시위에 참여한 감독이 포착한 미얀마인들의 공포와 슬픔을 담아냈습니다. 북을 가지고 나서서 그 시위대를 독려하고 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또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미얀마의 어떤 민주화 그런 것들을 계속 천착해왔던 감독님이에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고양시 메가박스 백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일부 영화는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구례 천은사가 지난 7일 경내 팔상전합 바위 위에 포대 화상을 조성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한주 인후 스님 증명과 주지 대진 스님 집전으로 열린 점안법회에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을 비롯한 4부 대중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천은사 주지로 취임한 지 3개월여 만에 불사를 마무리한 대진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었다며 불사를 마친 소회를 밝혔습니다. 구례 천은사는 국민들을 위해 사찰 사유지를 통과하는 지리산 성삼재 방향 도로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2019년에 폐지한 바 있습니다. 대구 길상사 주지 정선 스님이 선목이려 일필휘지의 모용을 주제로 대구 수성 아트피어 호반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초대전에서 가로 8.4m, 세로 2m에 달하는 대작과 함께 정선 스님의 선목화 40여 점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초대전과 함께 사문심어당 정선 스님의 법문 한자락, 선목이려 일필휘지의 모용이라는 제목으로 전시 법문집을 발간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선 스님은 작품은 한 점 한 점 일필휘지로 내 마음을 전하는 꽃이라며 수행자의 자세로 무념무상, 무아의 마음을 화폭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선 스님의 선목화 초대전은 대구 수성 아트피아 호반 갤러리에서 오는 9월 12일까지 열립니다. 9월 9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